지금부터는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일을 못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린 뒤였습니다.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수원의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전에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고 고심을 거듭하던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고시원 입구로 들어가는 남성. 일용직 건설 노동자 47살 이모 씨입니다. 신발장 앞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 이 씨가 훔친 구운 달걀은 18개, 5,000원어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달 넘게 일을 못했고 무료 급식소까지 닫아 열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뭘 먹고 싶냐 그러니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짬뽕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몸이 불편한 이 씨가 굶어 죽지 않으려 벌인 생존형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쟁점은 특가법 제5조였습니다. 절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내에 또 물건을 훔치면 징역 2년에서 20년을 받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손수레, 구리전선 등을 훔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이 씨는 출소 2년 5개월 만에 달걀을 또 훔쳤습니다. 판사가 형을 감해줘도 최소 징역 1년입니다. JTBC 보도로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특가법 그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최대한 배려를 한 만큼 출소 후엔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선 며칠을 굶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통조림 행과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며칠을 굶다 쓰러지기 직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4일 가까이를 굶은 적이 있었는데 몸에 당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가게 밖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더라고요. A씨는 절도 전과만 6번입니다. 중3 때 매를 맞다 보육원을 뛰쳐나온 뒤 친구들과 음식을 훔친 게 첫 범행입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와도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에 훔치고 다시 붙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자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게 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보조금 월 62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방세 33만 원과 공과금 등을 빼면 남는 1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사 먹을 수 있었고 거의 매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몇 시에 음식 쓰레기를 내고 어느 빵가게에는 몇 시에 빵 같은 걸 다 폐기하고 사정을 들은 피해 업주들은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부정말 8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들 뭐가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울산지방법원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는 특가법 조항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생계형 전과자들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한 재범할 우려가 높고 징역형 처벌이 오히려 사회적 단절을 불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최근 이런 기계적인 법 집행이 너무 많다는 JTBC 보도 후 국회에선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사인 정희승 변호사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넣어야 한다면서 울산법원에 신청서를 낸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는 마땅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병으로 이제 당을 섭취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애초에 편의점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예. 이분이 이제 훔친 물건들이나 액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거에 비추면 이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네, 이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절도라는 게 이제 그 모습이 다양할 텐데 이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을 놓고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뭐 외면을 받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이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병까지 이제 생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예. 예. 네,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 몇 개 훔쳤는데도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돼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생계형 범죄를 판단하는데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예. 일단 그 심리 결과는 경과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희승 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